다음의 발제는 남성우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남 원장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하셨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KBS의 북한 문제 개건 해설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발제하실 제목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본 북한의 코비드-19 확산 실태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훈 부총장과 전우택 교수님이 거대 담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평양 현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5명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최성 고양시장이 동행을 했는데, 저녁에 고려호텔에 짐을 풀고 나면부터 배를 움켜잡고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얼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 안내원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1시간 만에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그 왕진 가방을 든 의사분과 간호사, 또 아마 보이부 안내원이 호텔로 도착을 했습니다. 침대에 눕혀놓고 한 1시간을 진단을 합니다. 손으로 돌려가면서 콕콕 쑤시느냐, 아니면 돌아가면서 아프느냐, 아니면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하느냐. 저희는 옆에서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 청진기를 또 한번 댔다가 또 무슨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또 손으로 문진을 하는데, 정말 저희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장염이구만요. 그러더니 간호사 보고 주사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가방에서 간호사분이 주사기를 끄는데 주사 바늘이 거짓말 좀 못해서 한 15cm 정도 되는. 이야, 저거 맞다가 저 주사기에 죽는 거 아닌가. 저희 내부는 아주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죠. 네, 주사를 한 3방 엉덩이에 놓는데 저희 뭐 눈을 가리고 차마 쳐다볼 수가 없고요. 그러더니 약을 좀 드셔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약을 또 한 뭉치 꺼내는데 저 약 먹다 탈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또 걱정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의사분의 지시사항대로 우리 최성 시장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되면 진정이 될 것이고 좀 주무시면 일어나서 또 약 잡수시면 됩니다. 예, 갑자기 호의를 받아서 저희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100불짜리 2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의사분을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게 없습니다 하고 봉투를 찔렀더니 일 없습니다 하고 뭐 굉장히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 순간적으로 보이부 사람 걸 안 챙겼구나. 그래서 우리 눈짓을 해서 보이부 한 분을 모셔가고 제가 따로 또 의사급분을 해서 200불입니다. 작은 정성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손을 꼭 붙잡고 저희 병원에 한 달 운영비입니다. 정말 잘 쓰겠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뭐 과연 이 치료가 잘 됐는지 저희 뭐 근심 걱정 끝에 저녁에 한 10시쯤 최성 시장이 일어나더니 이 배가 조금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죽을 먹는. 근데 그 다음 날 뭐 속이 진정이 됐다고. 이야, 그 주사 맞고 그 약 먹고 그래도 낫구나. 이 평양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예, 저도 한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보통강 호텔에 치료했는데 의사분들이 오는 아픈 거를 좀 치료해 주겠는데 뭐 아픈 거 있으면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저는 테니스를 치느라고 어깨에 무리하게 신경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보고 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사를 뭘 찌르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있어야죠. 등 뒤에서. 그거 맞고 신경통이 없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난 건지. 하여튼 그 한의학, 동의학 뭐 그런 게 아마 가미가 되지 않았나. 자, 오늘 현장의 코비드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관해서 정말 핵심은 감춰진 국가입니다. 베일에 쌓인 국가. 저희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코비드 통계부터 본다면 저의 오늘 발표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북한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발표할 필요도 없고 발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접근 방법을 할까? 1차 연구 방법에서 노동신문을 택했습니다. 과연 노동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까? 네, 저희 딸아이가 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의사분들이 의학 공부하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죠. 그러나 북한은 이렇게 해서라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사회입니다. 제가 한 10번 정부 협상 대표단장도 해보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하고 세미나도 해봤는데 하여튼 베일에 쌓인 국가, 베일에 쌓인 체제입니다. 뭐 하나 공개된 게 없습니다. 알릴 것만 알리고 알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신문을 택했는데요. 노동신문은 1946년에 북한이 정로라는 기관지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북한의 복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 신문을 보면 한 일주일만 읽으면 정말 재미없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뭘 연구를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또 이것만한 정보의 산물도 없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저희가 택했고요. 연구 방법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요즘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신문에 사용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북한 당국의 역점, 북한 당국의 취약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동신문을 하고 나서도 제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결국은 2차 통화를 북한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의 동향도 좀 체크를 했고요. 그 봉쇄 자가격리 아까 김용훈 우리 위원장님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통일교에서 그 보통강 호텔 옆에 평화협력센터라고 세웠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가서 생활을 할 계획이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건물이 그냥 있는데 일본 통일교도들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4분이 들어갔습니다. 6개월 일정으로. 5월이면 나와야 되는데 10월이 다 돼가도록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의주 가는 기차가 끊어졌고요. 순환공항에서 비행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건물 바깥에 나가는 것까지도 막아서 택배를 웃돈 주고 물자를 구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이 격리 하나만은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로나를 하려면 그 장비를 들이대고 코 속에 바이러스를 채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의과대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RCPTR이라는 무슨 장비가 있는데 얼마 갑니까? 그랬더니 2천만 원에서 좋은 거는 3, 4천만 원 이상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북한에 있는지 없는지 간접적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1월 말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장비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2월 중하순에 중국에서 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장비가 몇 천만 원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단하는지
그거는 여전히 미지수죠. 요건 또 평양 얘기인데 저희가 전화를 직접 통화하는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지 자기가 확진이 됐는지 감기가 걸리를 하는데 맨날 방역 주장은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10군데 체크해달라고 그랬는데 거의 10군데 전역입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의 초지일관 하나의 원칙은 우리는 코로나 청정국이다라는.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는 더더욱 없고요. 194개 WHO 회원국 중에 청정국이 몇 개인가 통계를 보니까 7개국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로 서남아시아 저쪽 남태평양 국가들의 이 평양이 지금 버금가는 나옵니다. 다만 그러면 이 단서를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세 가지 숫자는 그래도 WH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의심자, 격리자, 격리 해제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동신문의 보도 행태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디테일한 상세 보도, 두 번째가 국제 보도, 세 번째가 확진자 없다, 격리자 얼마 했다. 요 세 가지인데 요 상세 보도를 보면 진짜 사스 때하고는 대조가 됩니다. 보도량이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스 때는 제가 검색을 해보면 다 해봐야 100건이 안 되는 정도인데 지금은 저희가 8개월 10일 동안 노동신문이 최초로 보도한 게 1월 22일입니다. 물론 방송은 1월 16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조선중앙 TV하고 달리 노동신문은 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월 22일 날 최초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1,500건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스 보도 때하고는 정말 자세하게 나오고 매우 다양하고 민감하게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국가 비상 방역 체계인데 이게 2월 둘째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이러스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우리 김영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인민들한테는 굉장한 격리를 주장하다가 자신들의 정치 행사 때는 또 이런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6월 4일 날 대북전단 살포 비난 집회 군중 집회하는데 마스크 썼나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요.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일 전승절 행사할 때도 또 무도회라고 춤도 추고 불꽃놀이도 하는데 마스크 또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하긴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마스크 안 쓰는 3명의 지도자, 브라질의 자이르 보르소나우 대통령, 그 다음에 이번에 혼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세 사람은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 정치 행사에도 안 지키는 지금 상황입니다. 국제 보도를 이렇게 자세한 적이 없습니다. 노동신문은 보통 6면인데 국제 기사에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국제 정세 알아서 통치에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신 처리인데 이번에 코로나에서는 정말 엄청난 양의 국제 보도를 하는데 재미난 점은 이게 또 나라별로 조금 틀립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 기사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사고요. 남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기사. 어떻게 이렇게 또 나라별로 잘 지키는지. 하여튼 국제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월 30일까지 누적 격리자가 31,063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주로 고위층들이 받았겠죠. 3,374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모두 네거티브.
뭐 진짜 그러면 좋겠는데 분명히 노동신문에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한 환자들은 격리 및 치료조차 했다. 증상자, 유증상자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감기 환자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코로나 통계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치가 또 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하여튼 3만 1,000명을 격리시켰는데 다 네거티브고 문제 없다라는, 이 3,300명이면 북한 인구가 한 2,500만이니까 0.0015% 정도인데 검사율은 글쎄요 뭐 낮은 편입니다. 검사율은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격리 대상자를 통해서 유증상자를 볼 수 있고요. 이 기사는 1,585건 중에서 국내 기사하고 해외 기사로, 그러니까 6면에 나온 기사는 뭐 북한 내부 동향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가 국제 보도였고 20%가 평양 내용을 주로 달랐습니다. 이 기사의 트렌드가 북한 동향과 일맥상통한데 이게 중국 그 확진자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동북 삼성에 당시 저희가 1월, 2월 통계를 보니까 500에서 700명 정도씩 성별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통계가 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또 감소를 해서 지금 베이징에는 학교 완전 정상화하고 행사 완전 정상화돼 있죠. 미스테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코로나 발생은 중국과 트렌드를 현재 같이 가고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특성인 것 같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조금 더 특이사항을 저희가 추적을 했습니다. 1월부터 1월 30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이제 선포를 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 방역 체계는 보건성의 핵심인데 국가 품질 감독위원회라는 기관이 또 들어간 것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워치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같고요. 2월 달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방역 사업이 116회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황해남도가 언급이 많이 돼요. 황해남도 왜 언급이 많이 될까? 다시 도시를 우리 최수란 연구원이 집중 노동신문을 들어갔더니 사리원이 나옵니다. 사리원. 사리원을 검색을 최수란 연구원이 해보니까 33회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리원의 환자가 발생이 됐다는 거고요. 황해남도에 해주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왜 황해남도가 많이 나올까? 이게 평양하고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이 평야지대라. 아마 함경도나 자강도, 양강도 되면 이동이 불편해서라도 이 확산이 좀 더딜 텐데 이 3월에 이 황해남도 사리원 해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 4월 달에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대학들이 3월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방학 연장이 들어가고 정치 사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모심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방역 집중 지역이 도시가 아니고 농촌을 해야 된다. 농촌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또 이달에 평안북도가 많이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아마 중국과 인접 지역인 평안북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평안북도가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특이한 점은 이제 개성공의 그 월북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8월에는 전체적으로 장마철, 그래서 물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물에 바이러스 떠내려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난달에는 태풍 피해가 있는데 이게 비상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 해안, 국경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서 나오는지 북한이 발표를 하면 제가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북한이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서 나왔는지에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 도시를 보니까 신의주, 그 다음에 평안남도 순천시, 순천 인비료공장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갔던 데죠. 황해남도 사리원, 해주, 그 다음에 함경남도 함흥종 이런 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국제적 차원에서는 차단과 봉쇄입니다. 완전 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1월 30일부터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에는 국가비상방역지휘부로 했다가 국가초특급 비상방역위원회로 갔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라는 군대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이 주체가 최고급으로 격상이 됐고요. 체계도 위생 국가비상 체제로 이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의학의 기본은 주체입니다. 주체의학. 농사짓는데도 주체농법, 경제에도 주체경제, 주체가 핵심인데, 이따가 우리 최정훈 북한에서 의사한 분이 예방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예방의학에 명과 암이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의료 관련 법을 47년부터 제정을 해서 저희가 법도 챙겨 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병원에 갔을 때 치료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특히 전염병의 경우에는 대책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염병에 안 걸리는 것만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약재와 장비 부족입니다. 2006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쓰던 MRI 한 1년 정도 쓴 거를 그 당시 성상철 병원장하고 서울시 관계자하고 제가 도네이션 하러 가는데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조선암센터에 저희가 또 장비 준다고 그 암 3기 환자를 눕혀놓고 또 저희 앞에서 또 퍼포먼스를 하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그 수술장 안에 있는 장비는 정말 우리 그냥 가져가라도 안 가는 칼, 가위 그 수술 가등이 위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Made in 체코 1974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려운 살림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의료에 관심이 약합니다. 여러분 닥터 지바고 영화 봤죠? 닥터 지바고가 어떻게 가난을 견디고 당시 러시아에서 살아남은지 보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무상의료 시스템, 무상. 딸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하고 봤더니 그래야지 나중에 수익이 좋다고. 인센티브 없는 시스템은 작동될 수가 없죠. 무상이라는 말이 갖는 문제점. 그래서 의사분들이 평양에서 투잡을 뛸 수밖에 없죠. 제가 국정원 연구소장 할 때 의사 출신 탈북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정치 보고서를 쓴다고 그러길래 제가 하루 불러서 의사 했으니까 의사고시 보세요 그랬더니 서울의 의사 힘만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의 의사하고 다르니까 의사고시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한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평양 심장내과 출신. 지금 저 인천 남동공단에서 개인 의원 열었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보리가 괜찮죠? 그랬더니 나쁘지 않다고. 네. 예, 인센티브를 줘야지 움직이고 의학에 대해서 이 사회주의가 철학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망하고 사는 것에 관해서 이 의식 개념이 약합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에 뭐 여러 가지 물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감기약, 기침약, 소염, 진통제, 소독약, 링게르 주사가 연초 대비 7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예, 감기 증세 보여서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 어때요? 꼼짝없이 격리당하고 본인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다가 자기들이 주사 맞고 장마당에 가서 일해야지 먹고 살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